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기억의 연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수요 집회 이런 내용들을 다 비판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맞아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이용수 할머니 쪽 주장부터 요약해 봅시다. 일단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성금, 기금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할머니들,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출판한 위안부 피해자 사례집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을 당시에 일본이 10억 엔을 이제 출자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미리 알고 있었다. 근데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최근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국회로 간다고 했을 때 덕담을 건넸다든지 이런 얘기를 윤미향 당선인이 했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 집회에는 참석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혼자서라도 위안부 역사관을 세워서 이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쪽 해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제 입장문을 내놓고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먼저 이 후원금은 2003년부터 운영 중인 피해자 지원 쉼터를 비롯해서 전국에 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과 관련해서는 1992년에 진행한 모금은 피해자 62명에게 250만 원씩 지급을 했었고 1995년에도 국내외 피해자 156명에게 정부 지원과 시민 모금을 합쳐서 4,400여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 그때 이제 위로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가 8명이 있었는데 2017년에 모금을 통해서 개인당 1억 원을 이제 여성 인권 상금으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992년, 1993년 그리고 2007년에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증언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소모가 됐고 그리고 2019년에 또 국제 대회를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요 시위를 이제 이어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하는 비용 등의 이제 각종 사업에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고 또 이 내역을 따로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내용 미리 알았다는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같이 이제 TV를 보면서 이 합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이용수 할머니가 그때 한 것도 뉴스에 다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기가 설명을 했는데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화를 더 이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주장은 엇갈리는 상태네요, 아직.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이 기자회견은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의기억연대 측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미향 이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뭔가 이제 함께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서운함과 섭섭함을 이용수 할머니가 느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깊게 새겨야 될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두 번째로 정의기억연대와 좀 다른 입장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인사가 이용수 할머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면서 가자평화인권당의 이제 최영상 대표를 지목하는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하기도 했습니다. 가자평화인권당. 그렇습니다. 여기는 원래 비례대표 하려고 하다가 못 받은 당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다른 정당들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결과로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이제 시대전환 이런 데서 이제 당선자가 배출이 된 건데 예. 그때 이제 가자평화인권당하고 가자환경당도 이 논의에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당이 추천했던 인사를 더불어시민당이 공천하지 않으면서 이 두 당이 크게 반발을 해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최영상 대표가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등은 이제 이번 일이 이제 이 문제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최영상 대표 본인은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에 응한 것은 있지만 자기가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주장을 한 것을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 주장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의기억연대 측과 더불어시민당이 뭔가 그런 의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의
말이 다르고 또 게다가 정치적으로 더불어시민당, 가자평화인권당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고 그렇죠. 아주 모양이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곤혹스러운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건데요. 그러게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가 뭐 아무리 고령이시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뭐 남의 주장만 듣고 기자회견을 뭐 자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서운함이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의 이제 반영이었을 것인데 윤미향 당선인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용수 할머니 주장대로 회계 문제나 또 윤미향 당선인이 뭐 위안부 합의를 미리 알았다는 이런 내용 등이 물론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정의기억연대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현재로서는 뭐 해프닝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또 따로 개최해서 또 일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이 이제 정리가 될까요? 이게 지금 뭐 언론이 진실 게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뭐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뭐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고 뭐 정치적인 맥락이 있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게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째는 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게 이 사건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위안부 합의도 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뭐 실효성을 갖기 어렵게 됐지만 예. 사실 최근까지 논의된 이른바 문희상 의장안이라든지 이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된 안들도 비슷한 한계를 다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희상 의장안이라는 게 있긴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잊혀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새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예. 또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이제 18명이 남았고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이런 논란도 이렇게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번 사실은 있는 논란입니다. 이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치권에 가면서 단체와 이제 내외의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인데요. 이번 사건은 물론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문제도 있지만 또 방금 말씀드린 맥락에서는 또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또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이 좀 정파적인 논란에 휘말리면서 활동가들의 의도나 순수성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정치권으로 진출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활동을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가 직접 정치권으로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시민단체의 특성상 영입을 하는 쪽이나 또 응하는 쪽이나 어느 정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제 반복돼 왔는데 이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이 본의와 관계없이 오히려 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점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